나이 들어가는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보석 같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 은퇴 로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자신과 어떤 인사를 나누셨나요? 어제보다 조금 더 깊게 자리 잡은 눈가의 잔주름을 보며 아, 세월이 무심하구나 싶어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실 은퇴 후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은 외로움이나 경제적 고민보다도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인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내 얼굴의 그늘은 살피지 못했던 시간들이 주름이라는 훈장으로 남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름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부드러운 미소의 흔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은퇴로그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피부 관리법과 더불어 속부터 꽉 찬 건강을 만드는 비결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문은 우리 채널의 애청자이신 한 은퇴자분의 사연으로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작년에 퇴직한 김영이라고 합니다. 퇴직만 하면 세상 편할 줄 알았는데 집에 있으니 오히려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입과 팔자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서 도저히 제 얼굴을 못 봐주겠더군요. 동창회에 가기도 겁나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정어머니께서 써오신 비법 하나를 실천해봤어요. 바로 집에 있는 꿀에 이것을 섞어 바르는 거였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2주 동안 꾸준히 했는데 세상에나 남편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얼굴에 광이 난다면서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저만 알기에 아까워 사연 보냅니다. 제가 발견한 이 행복을 다른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김영희 님의 사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노화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죠. 자, 그럼 영희 님이 말씀하신 그 마법의 재료 꿀에 섞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답은 바로 계피 가루입니다. 놀라셨나요? 주방 찬장에 흔히 있는 그 계피가 우리 피부에는 보약보다 낫습니다. 꿀은 예로부터 천연 보습제로 불리며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계피는 혈류를 촉진해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천연 필러라 불릴 만큼 강력한 주름 개선 효과를 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꿀 2큰술의 계피가루는 아주 소량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만 섞어주세요. 계피는 성질이 강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반죽을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나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 후 미온수로 세안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만 투자해도 피부가 쫀쫀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진 진짜 비결은 팩의 성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팩을 붙이고 있는 그 15분 동안 김영희 님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예뻐지고 있구나, 참 고생했다라며 스스로를 사랑해준 그 마음의 시간이 피부의 세포를 깨운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꿀과 계피를 이용한 천연 팩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겉에 뿌려도 땅 자체가 메마르고 척박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피부라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겉을 가꿨다면 이제 속을 채울 차례입니다. 우리 시녀들에게 피부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 내부 장기의 거울이자 건강의 척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주름을 속에서부터 지워주는 식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골고루 드세요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은퇴자들의 식탁 위에 반드시 올라와야 할 보약 같은 음식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원리를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색깔 있는 채소 일명 무지개 식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보라색 가지,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짙은 초록색의 브로콜리,
이 화려한 색깔들이 그저 보기에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식물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자외선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럼에도 타거나 늙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하죠. 그 비결이 바로 이 색깔 속에 있습니다. 식물이 자외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강력한 방어 물질,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가 늙는 가장 큰 주범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외선과 몸속의 활성산소입니다. 이 색깔 있는 채소들을 섭취한다는 것은 식물이 만들어낸 천연 방어막을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먹는 자외선 차단제를 드시는 셈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 토마토입니다.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죠.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정말 강력한 노화 방지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 드시거나 그냥 생으로 드시는데 피부를 위해서라면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열을 가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무려 9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토마토, 오늘 저녁 반찬으로 어떠신가요? 또 보라색의 가지나 블루베리도 잊지 마세요.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밥을 지으실 때 가지를 숭덩숭덩 썰어 넣어 가지 밥을 해 드시거나 간식으로 빵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습관, 이 작은 변화가 1년 뒤 여러분의 피부 탄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은퇴자분이 고개를 저으십니다. 나이 드니까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예전처럼 고기를 소화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멀리하고 국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것들도 결국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튼튼해야 콘크리트가 버티듯 피부 밑에 근육과 단백질 층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피부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는 금세 탄력을 잃고 볼살이 푹 꺼지며 축 처지게 됩니다. 얼굴선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화도 잘 시키면서 단백질을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붉은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하얀 단백질에 주목해 주세요. 기름기 없는 수육을 푹 삶아서 얇게 썰어 드시거나 소화 흡수율이 가장 좋은 두부와 계란을 매 끼니 식탁에 올리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 단백질이 좋습니다. 된장찌개도 좋지만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나토는 장 건강까지 챙겨주어 피부 안색을 맑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도 아주 훌륭합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여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피부에 윤기를 돌게 하는 천연 오일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싼 영양크림 바르는 것보다 고등어 한 토막 구워 드시는 게 윤광 피부에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붙어야 피부도 팽팽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물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갈증 중추가 무뎌집니다. 몸속에 물이 부족해서 세포가 말라가고 있는데도 뇌에서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알람을 맞춰두셔도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1시간마다 종이컵 반잔 정도 한 모금씩 천천히 물을 드세요. 이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 바로 물입니다. 자, 좋은 음식을 드셨다면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이죠.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하루 30분 햇살 아래 걷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햇살 아래입니다. 요즘 자외선 무섭다고 모자에 마스크에 온몸을 꽁꽁 싸매고 걷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한여름 땡볕은 피해야겠지만 오전이나 늦은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은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걷기는 전신 운동일 뿐만 아니라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우리 피부 재생과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나이 들어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칼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뼈로 갑니다. 더 중요한 효과는 바로 뇌 건강입니다. 햇볕을 쬐며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되죠. 잠을 푹 자야 피부가 재생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걸으실 때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땅 보고 걷지 마세요. 땅을 보면 목주름이 생기고 어깨가 굽습니다. 시선은 멀리 15m 전방을 보시고 가슴을 활짝 펴고 마치 내가 이 공원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으세요. 인상을 찌푸린 채 억지로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보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웃으며 30분을 걷는 것이 주름 개선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팔다리 근육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안면 근육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도 약해져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집니다. 무표정하게 있으면 입꼬리가 처지고 심술궂은 인상이 되기 쉽죠.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얼굴 근육을 깨워줘야 합니다. 거울을 보시고 아에이오를 아주 크고 정확하게 반복해보세요. 이때 눈도 크게 뜨고 입도 찢어질 듯이 크게 벌려야 합니다. 얼굴 전체의 근육이 뻐근하다 싶을 정도로요. 이걸 하루에 10번만 해도 얼굴 혈색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추천해드리는 건 혀 운동입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로 잇몸 바깥쪽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팔자주름을 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혹은 설거지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가장 밝은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리프팅 시술이자 운동입니다. 웃는 얼굴에는 주름이 져도 보기가 싫지 않습니다. 웃음 주름은 오히려 인자함의 상징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얼굴의 주름은 꿀팩으로 다스릴 수 있고 몸의 탄력은 단백질과 걷기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주름은 오직 평온함으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모양이 곧 얼굴의 모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싼 시술을 받고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속에 화가 있고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빛은 흙빛이 되고 미간에는 깊은 내천자가 새겨집니다. 은퇴 후 많은 분이 겪는 감정은 후회와 불안입니다. 그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또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잠을 설치게 하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내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즉 걱정이 많으면 정말로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 주름을 너무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름은 우리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지도입니다. 눈가의 잔주름에는 아이를 키우며 환하게 웃었던 기쁨의 순간들이 담겨 있고 이마의 깊은 주름에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인내했던 고단한 세월의 훈장이 서려 있습니다. 입가의 주름에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했던 흔적이 남아있지요. 그러니 이제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그 주름 위에 감사라는 크림을 덧발라 보세요. 오늘도 아픈 곳 없이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내 손으로 챙겨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 나이에도 나를 가꾸고 사랑해줄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감사하다. 이렇게 긍정의 마음이 차오를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솟구칩니다.
그러면 얼굴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비로소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비싼 화장품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나이 든만이 줄 수 있는 우아하고 귀한 기품이 서리게 됩니다. 젊음은 예쁘지만 늙음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아름다움을 완성해가는 중입니다. 오늘 은퇴로그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함께 가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꿀과 계피로 만드는 천연팩부터 오색 찬란한 채소와 단백질 식단 햇살과 함께하는 걷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감사하기까지 어떠셨나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영희 님의 사연처럼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구석에 있는 꿀 한 통을 꺼내 나 자신에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달콤한 향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막막했던 은퇴 후의 자기관리의 작은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제가 지치지 않고 은퇴로그를 꾸려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부쩍 늘어난 주름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은퇴 후 무기력해하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네요.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되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채워줄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퇴 라이프 파트너 은퇴로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꿈자리 편안하고 아름다운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